그래서 미세먼지의 위해성으로 입자가 미세하여 코의 점막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이제 직접 침투하여 천식, 폐질환, 이런 유병률 및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있죠.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제 산하국제암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들이 눈은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코는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는 기관지염, 폐, 기종, 천식, 폐는 폐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발생 시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야 할 교육 내용으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망을 점검 확인해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발생 대비 유아 행동 요령을 안내를 해야 되고요. 손 씻기라든지 미세먼지 예방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도 지도해야 합니다. 실외 활동 및 현장 학습을 이제 자제해야 되고요. 등 하원 및 보육시간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 종료 시 어린이집 내 외 청소를 하고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나가서 실외 활동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지만 예전에 제가 교사를 할 때는 무조건 바깥놀이에 대한 부분이 우천으로 인하면 바깥놀이를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비가 와도 오히려 공기가 더 깨끗하니까 우천 시 바깥놀이를 못함이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해서 실내 활동을 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누구나 합당한 상황이 돼버렸던 이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자연을 너무나 함부로 대해서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인문학 강의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의 학자가 유아들이 아마존을 살려내라 라는 데모를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애들이 이렇게 뭐 아나바다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제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을 살려내라 라는 그런 범글로벌적인 시위를 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국민성, 민족성, 역시 선진국인 독일의 그런 의식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 스크랩의 한 장의 사진이 저한테는 굉장히 현타적인 머리를 때리는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되게 좋은 환경에서 일을 했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아이들에 대한 부분으로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늘 고민을 했었는데 왜 나는 우리 선생님들과 저런 부분을 고민하지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현장에서 이렇게 미세먼지를 이제 피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마스크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쓰게 됐을 때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는 환경을 이제 뉴스를 다루면서 우리 성인들이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우리가 미안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저조차도 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회용들을 남발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환경에 너무 노출되고 익숙해지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좋은 자연을 그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피 요령, 그래서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환경부 홍보 자료가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아반, 유치반의 환경이 컴퓨터 영역에서 이거를 검색할 수 있거나 뭐 갤럭시 탭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좀 기자재가 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열어보셔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자료를 찾으면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대응 요령 동영상이 제시가 되고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63페이지에 이제 환경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영유아 편, 유치원, 초등, 고등학교 편 이렇게 자세하게 관리 대책에 대한 실내 미세먼지 유지 기준이라든지 보호자 비상 연락에 대한 피해 예방 대응 조치 지도라든지 미세먼지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피해 줄이기 위해서 5대 생활 수칙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이제 수칙 5가지 중에 첫 번째, 창문은 반드시 꼭 닫는다.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 환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간다. 외출할 때는 황사 마스크를 쓴다. 집에 돌아오면 손발과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양치질을 한다. 야채와 과일은 흐르는 수돗물에 충분하게 씻는다. 이렇게 5가지 생활 수칙이 안내가 되어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와 그 예방 경보 상황에 대한 확인 방법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는 대상자에게 예보 문자, 경보 문자를 안내하는 내용들이 이제 264페이지에 안내가 됩니다. 태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열대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이 중 북서 태평양에서 중심 부근 최대 이제 풍속이 17m 헥토파스칼도 아니고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으로 발달하는 열대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태풍이 오면 평소보다 바람이 세게 불게 되는데요. 바람의 세기를 풍속이라고 하고 1초당 바람이 이동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 정도를 살펴보면 265페이지에 최고 낮은 우산의 이제 바람의 세기는 우산이 뒤집어지고 날아가고, 두 번째 단계는 간판이 날아갈 정도로 제대로 걷기가 어렵고, 세 번째가 가로수와 담이 넘어질 정도로 외출을 하기가 위험하고, 네 번째 단계가 성인이 서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세고, 5번째 단계가 가로수가 뿌리채 뽑힐 정도로 외출하면 매우 위험한 단계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주의보는 태풍으로 강풍, 풍랑, 호우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이고요. 태풍 경보는 태풍으로 풍속이 이제 17m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 이상 예상이 될 때 경보라고 합니다. 주의보와 경보의 차이. 태풍에 대한 교육 내용은 태풍의 발생 원리에 대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태풍의 피해 사례를 통해서 태풍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태풍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태풍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고 지켜야 되고,
태풍 발생 시에는 실외 활동을 하지 말고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있어야 함을 압니다. 또 번개가 칠 때 일어나는 감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번개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풍에 대한 대처 방법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태풍의 진로를 파악하고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둡니다. 비상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을 미리 준비하고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그고 태풍이 발생했을 때의 행동 요령으로 발생 전과 발생 중과 발생 후로 나뉘는데요. 발생 전에는 역류와 등하원 시 우천 대비 용품, 우비, 우산, 장화 등을 착용하도록 사전에 가정에 안내를 하고 안내를 하라고 하지만 이럴 때는 등원을 안 하면 감사할 텐데, 그죠? 저는 가끔 이제 학교 출퇴근할 때 차량 운행하는 이제 저도 교사 때 차량을 타본 적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충분히 알거든요. 그래서 그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특히 이제 눈은 그래도 금방 그렇게 많이 젖지 않으니까 근데 비 올 때 선생님들이 막 우산 폈다가 접었다가 애들 거 접어주고 이렇게 번잡스러워서 선생님은 비를 맞고 계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숙연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태풍이 올 때는 집에서 좀 쉬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우산의 경우 앞에 시야를 잘 볼 수 있는 투명 우산으로 준비를 하고 바람에 날아가거나 모래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어린이집 간판, 우편함, 화분 등은 고정합니다. 어린이집 옥상이나 마당에 놓여있는 이동식 놀이기구, 흔들말, 놀이집 이런 것들이겠죠. 실내로 옮겨 놓고요. 모든 출입문, 창문은 굳게 닫고 잠그고 유리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여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하고 커튼, 블라인드를 쳐놓습니다. 가스 사용 후 밸브를 반드시 잠그고 LPG 용기는 밸브를 잠그고 도시가스는 계량기 전단 밸브를 잠급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는 콘센트에서 뽑아 놓고요. 침수 지역의 경우 모래 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어린이집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막습니다. 창문 틈에 신문지를 채워 넣습니다. 발생 중에는 역류아 및 보육교직원은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요. 창문 가까이 접근을 금지합니다. 유리창이 깨졌을 경우 역류아의 접근을 막고 깨진 유리 조각을 치웁니다. 복구가 어려운 경우 태풍, 집중호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장기적으로 발생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및 휴원을 조치합니다. 태풍이 발생한 후 붕괴, 침수된 경우에 보수 및 복구 전에 사진을 찍어두고요. 가스, 수도, 전기 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침수된 어린이집은 전기, 가스, 수도 시설에 손을 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폭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의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폭염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폭염 시 대피 요령을 알고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에는 꽉 끼는 옷을 피하고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함을 알고 이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놀이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고요.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놀이 시간 후에는 반드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함을 알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가볍고
밝은색 계통의 얇은 옷을 헐렁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여 햇빛을 차단할 수 있음을 알고 폭염 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그늘진 곳을 이용하여 걷거나 그늘에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에 너무 가까이 가거나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고 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장시간 햇볕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할 수 있음을 알고 실천해 봅니다. 폭염으로 인한 수분 부족이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대처 방법으로 이제 폭염 단계별 조치가 이제 발령 기준에 따라서 조치 사항들이 폭염 주의와 경보로 나눠지는데요. 폭염 주의보일 때는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실외,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폭염에 대한 경보일 때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실외, 야외 활동 금지, 실외 수업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합니다. 폭염 대비 사전 준비 상황으로 이제 어린이집 관리자가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건강 피해 예방 방법을 숙지해서 폭염이 시작되는 6월부터 이제 무더위 관련 지역 기상 예보에 대한 주의를 깊게 듣고 폭염으로부터 영유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숙지하게 됩니다. 단기간의 고온조차도 영유아들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폭염으로 인한 증상과 적절한 대처 방법들을 숙지합니다. 정전 단수를 대비해서 전력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정전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이제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데 한국전력공사 비상연락처 및 변압기, 에어컨, 손전등, 비상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이제 구비해 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단수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생수, 생활용수를 받아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교육과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는 폭염 대비 행동 요령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교직원들에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미리 확보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가 대처 인력들을 점검합니다.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이제 실제로 태풍에 대한 활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밖에 혼자 나가지 않으며 잠깐 나가는 경우에도 비옷이나 장화 등을 착용을 해야 되고요. 침수된 도로, 특히 모르는 길을 이제 경우에는 혼자 들어서지 않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길거리의 맨홀, 하수구 주변을 걷지 않아야 되고요. 폭우의 피해로 땅이 꺼져 있거나 웅덩이가 생긴 곳은 멀리 돌아갑니다. 평상시 맨홀 구멍에 돌멩이나 물건 등을 집어넣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태풍 안전교육에 대한 유아의 활동이 이야기 나누기 형식으로 태풍의 피해 사례를 통해서 태풍에 대해 알고 태풍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활동에 대한 목표가 있고요. 이에 따른 활동 방법으로 태풍으로 도로가 붕괴되고 태풍으로 나무가 간판이 쓰러지는 이런 태풍에 대해서 알아보는 피해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태풍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태풍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태풍은 무엇이고 태풍은 어떻게 생기는 걸고 또 태풍은 왜 생기는 걸까 이런 부분은 질문을 교사가 할 수 있겠죠.
태풍은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태풍이 오기 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고, 태풍이 오기 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태풍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실천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에 진행하면 이 교육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느껴지면 이제 탁자나 책상 또는 침대 밑으로 몸을 피하게 되는데요. 쭈그리고 앉아야 되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양손과 팔로 머리를 감싸고 한 손으로 머리와 목을 덮어 보호하고 다른 한 손으로 탁자나 책상 다리를 잡습니다. 맨발로 다니지 않고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지진 안전교육 활동으로 이제 영아반에 대한 활동과 유아반의 활동이 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한 아까 그 공동구매하자는 그 모자가 나와 있네요. 273페이지에 지진 모자를 써봐요. 자유놀이 탐색 활동이고요. 체험 활동으로 활동 유형을 이제 규정을 했고, 이에 따른 목표는 지진 모자를 탐색해보고 교사의 지시에 따라 지진 모자를 써봅니다. 활동 자료는 지진 모자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지진 모자를 보여주고 지진 모자를 탐색해보고 지진 모자를 자유롭게 만져보고 놀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 모자를 선생님과 함께 착용해봅니다. 활동을 하면서 이제 머리를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아이가 모자를 써보고 모자를 쓰고 나서 고개를 숙여보고 또 그 책상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숙여보고 있는, 이게 뭔 일인가 아이는 하겠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그런 활동을 하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위급한 상황을 재미롭게 익숙하게 익혀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73페이지에 되게 그 영아에 대한 예시가, 저는 이 교재가 마음에 들었던 게 보통 유아들의 활동들만 예를 드는데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서 이렇게 수록을 했다는 자체가 조금 스펙트럼을 넓게 이렇게 실려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또 지진 안전교육 활동으로 머리를 감싸요라는 이야기 나누기 유아반의 활동이고요. 지진이 난 신문기사, 동영상, 사진 자료를 보며 예측해보고 지진이 일어나면 왜 위험한지, 지진이 났을 때 우리 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머리 보호대를 설명하고 착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피하는 방법을 체험해보고 또 만약 지진이 났다면 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직접 지진이 일어났을 때 머리 보호대로 머리를 감싸고 책상 밑으로 숨는 연습을 하고 지진이 났을 때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활동을 하고 난 후 느낌을 이야기해보는 방법까지 해서 유아반의 활동이 아주 자세하고 사진 자료까지 이렇게 좀 잘 실어져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진의 이제 원리를 연령별 수준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데 3세와 4세는 지진의 원리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책상 밑으로 숨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5세는 지진의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을 더 찾아보는 좀 더 확장된 지진 안전교육의 접근을 이제 핵심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폭설과 교재에는 그다음에 영아반과 유아반에 대한 활동으로 폭설이 내리면 외출을 삼가고 눈이 많이 쌓인 곳을 밟지 않도록 하는 펑펑 눈이 와요.
라는 이제 실외 활동에 그 폭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활동의 예가 제시가 되어 있고, 유압 아닌 눈이 올 때 조심조심 이야기 나누기로 이제 실외 활동을 할 때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277페이지까지 해서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